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별일 없으시고요. 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지금 여기 조지아는 겨울인데도 조금 따뜻해졌어요. 근데 예. 오시다가 혹시 벚꽃 핀 거 보셨어요? 네, 오, 깜짝 맞습니다. 놀래가지고. 네, 예. 그렇게 춥지도 않고 지금 그러니까. 날씨가 가끔 추웠다가 또 이렇게 풀리는 날씨인데 오늘 조금 얇게 입고 나왔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금 2월 달이잖아요. 지금 4월까지 이제 CPA 네. 회계사 분들이 굉장히 바쁘신 시기인데 엄청 바쁘시지. 네,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 집 재산세에 대해서 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죠. 네, 아무래도. 예. 그래서 조지아 같은 경우는 재산세, property tax가 어느 정도고, 재산세가 어떻게 이게 책정이 되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간단히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유익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산세라면은 저희가 이제 뭐 sales tax처럼 이렇게 딱 플랫으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세율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있는데 조지아에서 이제 기내 카운티 저희 한인타운이 형성돼 있는 또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시는 제일 기내 많이 카운티 거주하는. 예, 기내 카운티 기준으로 저희는 10월 15일이 텍스 듀데이죠, 재산세. 그렇죠. 예, 그래서 에스크로 어카운트, 몰기지 페이먼트를 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에스크로 어카운트가 셋업이 돼 있으시고 그렇죠. 지난번 저희가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웨이브로 하셔가지고 좀 더 절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클로징 때 웨이버를 통해서 에스크로 어카운트가 셋업이 안 되셔 있거나 혹은 페이오프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집을 현금으로 사신 분 같은 경우는 직접 이거를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요새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꽤 것 같아요. 많으시세요. 네. 네, 그래서 이 재산세 1년에 한 번 내는 거고 또 액수가 또 목돈이 나가는 만큼 그 재산세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내 카운티 한인타운이 형성된 기내 카운티 같은 경우는 10월 15일이 두고요. 10월 15일 전에 저희가 4월 달에 재산세 고지서라는 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Tax Assessment Statement이라고 네. SS 밸류에 대해서 이 연도에 이 해에 재산세를 어떻게 책정을 할 거고 이제 집 property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통지를 받으세요. 그 고지서를 신경을 안 쓰시고 네. 보통 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고지서가 한 4월 달 정도에 발부를 돼서 4월 안에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 뭐 액션이 없으시다, 뭐 이의 제기가 없으시다 하시면은 이제 8월 달에 이제 그 텍스 스테이먼을 받으시고 듀는 10월 1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카운티에 따라서 1년에 2번 나눠서 내는 카운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리 구액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시리 텍스가 따로 있죠. 군액 카운티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 번에 일시불로 지불을 하는 네, 거예요? 기내 카운티 같은 경우는 10월 15일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풀튼 카운티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나눠서 두 번으로 나눠서. 네, 그렇게 납부를 하는 그 카운티도 있고요. 이 텍스 재산세를 이렇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랫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재산세율이라는 게 매년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 굉장히 은근히 많이 받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타주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지아 같은 경우는 도대체 재산세가 어느 정도 얼마예요?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재산세율이라는 거는 매년 조금씩 바뀌고 카운티에 따라서 카운티의 버짓에 따라서 카운티의 시리 버짓에 따라서 매년씩 조금씩 바뀌는데 평균적으로 기내 카운티, 저희가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기내 카운티 같은 경우는 30에서 32밀 레이시라고 이렇게 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밀 레이시라는 거는 천분율을 라틴어로 이제 밀레이지라고 하는데 텍스에서 원 밀리지는 곧 1000분의 1달러라고 생각하시면 1000분의 돼요. 1달러로? 네, 그래서 원 밀리지 평가 가치액의 1000분의 1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내 카운티 같은 경우는 30에서 32밀리지 곧 집가격의 대략 한 1.3%에서 1.35%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것 조금 같아요. 편차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리 구역에 있는 지역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카운티 텍스만 해당되는 지역이는지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1.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집 가격의 1.3에서 1.35%를
매기면 이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네. 한 달에 지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아볼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제 내시는 몰기지 페이먼에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원금, 이자, 재산세, 그다음 집보험 이렇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에서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나가는지는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질문을 저도 가끔 받는데 네. 재산세 고지서를 4월에 이제 받잖아요. 네. assessment value가 얼마라고 해서 네. 재산세가 이 정도 될 거다라는 고지서를 받았을 때 네.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부당한 금액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 4월 달에 발부되는 그 SS 스테이먼트 네.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시면은 45일 안에 이 밸류가 올해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한 밸류보다 높게 나왔다 하면은 이의 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받은 날서부터 45일 안에 어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필이 받아지면은 이제 카운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라는 협의안이 옵니다. 협의안이. 예, 그래서 offer to settle이라는 거를 받으시고요.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시면은 30일 안에 수령을 하시면 수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용 여부는 within 30 days 안에 30일 안에 하면은 한번 이렇게 조정이 된 재산세는 3년 동안 고정이 3년 동안 됩니다. 고정으로 네. 되고. 그러면 이게 솔직히 일반 사람들이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를 대행해주는 뭐 업체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이 있나요? 네, 물론 일반 개인적으로도 이런 어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뭐 복잡합니다. 어필이라고 무조건 어필을 한다고 이 재산세가 조정이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뭐 서포트 자료라든지, 예, 이런 뭐 다큐멘테이션이 있으셔야 되니까 떨파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아주 좋네요. 네, 그래서 재산세를 협의를 해주는 떨파리가 있어가지고 재산세를 조정한 만큼의 퍼센티지를 피를 차지를 해가지고 그 일을 대행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게다 매년 4월에 고지서를 받으시면 어필을 하든 안 하든 이런 어떤 제 떨파리의 회사와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밑잘 본전이니까 네, 좋죠. 밑잘 본전이니 네. 어차피 3년 동안 고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요.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같이 집값이 많이 뭐 조지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8% 정도 오, 네, 많이 집값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네, 많이 때문에 올랐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에스크로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신경을 안 쓰시는 것보다 이런 고지서를 받으시면은 조정을 해서 어필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염두를 한번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이런 방법이 있는 거를 이제 처음 알았으니까 네, 매년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네.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재산세를 어필을 해가지고 재산세를 약간 절감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미 기존에 집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여기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홈스테이드 이그젬션이라고 재산세 일부를 조금 면제받는 제도인데 홈스테이드 이그젬션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중요한 인포메이션이에요. 이거 모르시고 신청 네.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집을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누구나 요거를 해당 사항이 되시고요. 각 카운티에 해당되는 웹사이트에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 1월, 2월 달 정도면은 이 메일이 발송이 되고요. 듀데이는 4월 1일까지예요. 4월 1일까지니까 보통 1월에서 2월까지는 신청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4월 1일까지여가지고 요거는 자동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셔야지 적용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홈스테이드 이그젬션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 4월 1일까지 그리고 한 가정당 한 채에만 해당이 됩니다. 투자형이나 아니면 뭐 세컨홈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네, 해당 사항이 없고 그래서 이 홈스테이드 이그젬션을 만약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카운티에서 이제 어프로가 나면은 집 밸류 저희가 재산세를 책정을 할 적에 그 집 밸류에서 한 3% 내지 한 5% 정도 조지아 기준으로는 2,000불 정도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년에 한 4,500불 정도 30만 불 주택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저도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네. 오늘 좀 그 외에 좀 더 중요한 정보를 알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드 이그젬션을 신청을 해서
그냥 세금 면제 혜택만 조금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외에 다른 좀 더, 것도 예. 한번 언급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니까. 예, 홈스테드 이젬션에 해당되는 거는 아까 언급드렸듯이 프라이머리 홈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채권자로부터 혹은 은행으로부터 파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집을 차압을 당하시게 되는 경우에 최소한의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 에꼬리 있잖아요. 순자산 가치 그쵸. 예, 일정 금액을 차압을 할 수 없게끔 보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론 밸런스 외에 다른 그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는 제도인 거네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기지가 있습니다.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채권자가 있는데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산을 하게 됐어요. 예, 홈 오너분께서. 근데 이 홈 오너분이 거주로 하시는 집 프라이머리 홈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홈이 홈스테드 이젬션의 어프로브를 받은 승인을 받은 집이다 하면은 일정 기간을 이 파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은행에다가 페이오프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채권자인 은행 몰기지를 페이오프 한 후에 채권자가 갖고 있는 빚, 이 빚의 일정 부분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 금액만큼은 차압을 할 수 없게끔 프로텍션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금액은 개인은 최소 7만 5천에서 부부 합산으로는 10만 불. 굉장히 금액이 크네요. 네, 그리고 65세 이상 이거나 혹시 장애가 또는 장애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17만 5천 불까지를 에꼬리를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려움이 당하셔가지고 혹은 뭐 파산을 하셔가지고 집을 차압을 당하게 되시는 경우 이 에꼬리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한 만큼은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또 역할,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게 홈스테드 이그젬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네. 카운티 웹사이트에 엄청 접속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이거 신청 네. 안 하신 분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이거를 그 본인이 직접 꼭 해야 되니 네. 이제 좀 때가 됐잖아요. 그쵸. 2월 달에 꼭 본인이 안 하신 분들은 카운티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신청을 꼭 해야겠네요. 네. 혜택이 너무 많으니.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바로 눈으로 보이거나 혹은 알고 계신 혜택은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받는다는 재산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만 알고 계신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자산의 순자산 가치의 일정 금액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혜택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유익한 그 정보를 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홈스테이 이젬션을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 1월 1일 그때부터 이제 가능한 거죠. 네, 1월 1일 기준으로 그 집을 소유하시는 분, 아, 네, 기준에 한해서 4월 1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집 사신 분들은 다음 내년에, 해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직접 하실 수 있게끔 간단한 절차니까요. 만약 혹시 홈스테드 이젬션이라는 거를 아직 신청 안 하셨으면은 권고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재산세 랑 이제 홈스테드 이젬션이 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거 홈스테드 이젬션은 그냥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니까 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아보는 이런 인포메이션을 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고요. 또 궁금하시거나 저희가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